안녕하세요.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화장실의 시작입니다. 네, 고생길의 시작의 제일 첫 번째죠. 네, 자, 화장실 고양이 키울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투이님은 어떠세요? 화장실 뭐 좀 고생 없이 잘 지켜오시나요? 저도 정말 많이 바꿔봤죠. 네. 근데 저도 기본은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연습시키고 이런 거가 저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잘 쓰는 화장실들이 있어요. 네. 그거 선에서 저는 머물렀어요. 뭐 교육을 시켜서 사람 변기에 쓰고 뭐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런 거는 안 했고 그냥 모래 종류만 많이 바꿔서 써봤어요. 네. 오늘은 고양이의 배변을 하고자 하는 뭐랄까요? 배변 욕망? 배변 욕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화장실 모래의 종류 정도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걸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응가생활을 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보고 막동성 생산활동 그렇죠. 그리고 은어들도 좀 알아보고요.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자, 항상 원칙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네. 우리가 오늘 화장실에 대해서 알아볼 고양이의 원칙은 고양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냥꾼이라는 겁니다. 프레데터. 네, 포식자. 네. 고양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것과 사냥꾼 기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말 따르지 마. 그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르치지 않아도 똥오줌을 잘 가린다라고 합니다. 네, 가끔 방법을 좀 이상하게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엄마, 아빠 고양이들이.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고양이들이 이제 새끼 고양이들 이렇게 저는 주로 구조 활동해서 데려왔었으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똥오줌을 싼 다음에 땅 파고 싼 다음에 덮으려고 해요. 근데 못 배워먹은 고양이들은 지들이 주로 밟아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덮어야 되는데 땅 파놓고 딴 데 자기 앞을 파고 자기 뒤에서 싸가지고 그런 애들. 그리고 덮어야 되는데 밟아가지고 계속 더 퍼뜨리는 애들. 못 배워먹은 고양이죠. 그런 고양이가 있겠죠. 저는 이런 고양이를 봤어요. 쌀 때 보면 보통 그 모래에서 엉덩이를 한참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거든요. 파기도 하고 그 움푹 파진 거 위에서 이렇게 최대한 엉덩이를 지켜들어요. 그렇게 해서 절대 이제 그 응꼬 부분이 모래와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그 공간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죠, 똥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모래 붙이고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똥을요? 네. 똥은 아니고 오줌. 오줌은 원래 그래요. 네? 오줌은 원래 그래요. 왜요? 오줌은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거의 지면에 닿을 듯 말 듯. 근데 또 여기서 못 배운 애들은 정말 대고 싸죠. 정말 대고 싸더라고요. 걔는 그러니까, 못 배워 먹어. 그러니까 못 배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자세를 낮추긴 하지만 그 아킬레스건이 아니고 그 뒤꿈치를 최대한 조금의 확보를 해놓고 조금 확보를 해요. 그죠? 약간의 그 힘주는 그 위치가 있어요. 몇 센치 정도. 그렇게 하고서 이제 딱 조준을 하는데 못 배워 먹은 고양이는 딱 붙이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그거는 놀랐어요, 안 좋아요. 정말. 끝나고 나면은 다 붙어 있어요, 모래들이. 그렇죠. 철에. 그러니까 원래 기본이 그 싸는 기본 자세가 소변은 거의 지면에 닿을 듯 말 듯 낮추고 싸고 대변은 엉덩이를 높이 들고 싸요,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높이 서 있듯이 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잠깐 못 배워먹은 고양이들이 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오늘 못 배워먹은 고양이들 되게 욕먹는다. 아니 고양이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물그릇 아마 얘기 나올 때 나오겠지만 그 물을 마실 때 고양이는 특이하게 혀를 뒤로 말아서 물을 먹거든요. 희한하게 말아서 먹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름이 하듯이 물을 자꾸 떠먹는 거예요. 네. 거꾸로. 네. 그러니까 자기 혀 모양은 그게 아닌데 자꾸 국자로 거꾸로 국자를 터야 되는데 네. 자꾸 앞으로 이렇게 물을 핥으니까 네. 물을 잘 못 먹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네.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왜냐면 네. 그게 원래 그 흐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못 네. 빼어 먹은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흐르는 물은 네. 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국자가 아니라. 정말요? 네, 네. 고양이들이 원래 흐르는 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핥아먹듯이 하는 게 맞을 수. 개는 확실히 국자처럼 혀를 뒤로 해서 하는데. 아니 걔는 모르게 고양이는 확실히 국자처럼 뒤로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물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건 이제 물편에서 물그릇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네네네. 저 못 빼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못 빼. 네. 근데 이게 되게 가슴이 아픈 얘기거든요. 못 빼어 먹은 고양이가 보통 어미 잃은 고양이들이에요, 사실. 맞아요. 가슴 아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애들을 지금 비하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똥도 없는 거 이런 것도. 예, 그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일단 네. 똥 오줌 싸는 자세를 잠깐 알아봤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냥꾼 기질을 좀 마저 얘기를 하자고요. 네. 고양이들이 화장실을 잘 가리는 이유는 네. 사냥을 하려면 사냥꾼들의 기본 철칙은 자기 냄새를 없애야 돼요. 네. 흔적을 남기지 말아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막 자기가 똥 오줌 싸고 그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면 네.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는 작은 동물들은 그 냄새 맡고 잽싸게 도망간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그냥 고양이 똥이 근처에만 있어도 쥐들이 도망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냄새 맡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벌어먹고 살려면, 사냥해 먹고 살려면 자기 냄새를 없애야 돼요. 네. 그래서 화장실 오줌 같은 거, 똥 같은 거 싸면 철저히 덮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얘기했던 그게 우리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네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예. 못 빼어먹은 고양이들에게 우리가 소변 볼 때 엉덩이 드는 에티켓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네. 도와줄 수 있는 게 새끼 고양이들이에요. 네. 딱 싸고 잘 못 덮으면 네. 깔끔한 모래로 끝까지 이렇게 덮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똥사부를 이렇게 탁탁탁탁 덮어주면 그러면 배워요.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네, 아기 때 그걸 해주면 저는 기다렸다가 엄마가 치울게 비켜. 네. 여러분들 잠깐 또 이건 좀 아시는 분들 얘기겠지만 뭐 방금 얘기하신 거 바로 안 치워주고 특히나 아기 때는 바로 치워주는 게 왜 좋냐면 화장실이 깔끔한 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커서 대소변 실수를 줄여줘요. 네. 딱 이렇게 쌌을 때 엄마가 잘 안 덮으면 깨끗한 모래, 냄새 안 나는 모래로 쫙 덮어주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자기네들 똥오줌 냄새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 덮지를 않고 그냥 치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것도 괜찮죠. 바로바로 치워주면 괜찮아요. 냄새가 안 나니까. 근데 바로바로는 아닙니다. 네, 그거를 덮어주지 않는다거나 화장실 지저분하게 유지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못 빼어먹은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내 냄새를 막 여기저기 남겨도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불행하겠네요. 네, 그래서 대소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게 됩니다. 네. 잠깐 못 빼어먹은 고양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냥꾼 기질하고 고양이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자기 냄새를 숨기는 게 사냥꾼 기질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깨끗한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자기가 잘 가린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모래 얘기 들어가야죠. 트위님 어떤 모래 쓰세요?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광고스러운데요? 제품 말고요. 이제 그 형태로. 저 응고형 모래 씁니다. 응고형 모래. 네.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죠. 그 고양이 모래는 또 이거 종류별로 아니면은 재질별로 또 세분할 수 있는데. 네. 좀 크게 설명이 들어가야죠. 형태로 응고형, 흡수형, 그리고 화장실에 버릴 수 있는 모래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응고형이기도 하면서, 그죠? 그게 흡수형이에요. 그래요? 네네. 응고형이 응고형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응고형이면서도 버릴 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본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응고형이라는 거의 기본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응고형은 네. 시멘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멘트는 아닌데 어쨌든 벤토나이트라는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이런 애들인데. 같은 건가요, 그게? 아니요, 그 성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벤토나이트가 대부분 벤토나이트 모래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작용하는 방식이 물이 닿으면 시멘트처럼 굳어요. 네. 성분은 이제 그냥 점토 같은 성분입니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어쨌든 쌓이면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응고형을 화장실에 버리는 모래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네, 근데 그 굳는다는 것이 물이 닿고 나서 딱딱하게 굳는다는 것이 아니라 굳고 나서도 물이 많이 닿으면 되려 녹죠.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으면 그냥 찰떡같이 붙어버리죠. 배관에 쌓이니까. 그렇죠. 배관에 쌓이니까 그런 거고. 그렇겠네요.
흡수형은 예전에 이제 실리카겔이나 아니면 네. 뭐 수많은 펠릿이나 뭐 이렇게 네. 그냥 머금고 있는 거 있죠. 네. 우리 화장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머금고 네. 있는 거. 네네. 뭐 그런 냄새 것들. 되게 많이 나겠다, 그쵸? 네. 냄새 되게 많이 나겠다고요. 뭐 흡수형이 기본적으로 냄새를 잘 못 잡아요. 아니 왜 강아지들 그 오줌 패드? 네. 배변 패드 그거보다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깊이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많이 나죠. 네. 그거는 이제 뭐죠? 그 화학 제품 같은 거 써가지고 애기들 기저귀 쓰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되게 많이 먹는 뭐. 아, 그 뭐더라? 고흡수성 수지. 고분자. 고흡수성 수지. 아, 그래요? 고분자 수지였나? 네, 아무튼 그런 걸 쓰기 네. 때문에 네. 그나마 그건 많이 먹는데 네. 이제 다른 나무 펠릿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는 못 먹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네. 냄새가 많이 날 가능성이 벤토나이트보다는 좀 더 많아요. 네. 네. 아무튼 그 형태별로 봐서 응고형, 흡수형, 네. 그리고 화장실에 버릴 수 있는 모래라고 따로 특수하게 부르는 형태. 네. 대강 얘가 나온 것 같죠. 흡수형은 물을 머금는 형태, 화장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응고형은 물이 닿으면 시멘트처럼 굳는 형태.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재료상으로 분류해 보면 천연 재료 쓰는 거, 뭐 홍화씨, 네. 두부모래라고 부르는 거, 나무 펠릿이라고 부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흡수형 모래고요. 네. 천연 재료 쓰는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벤토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모래 성분, 흙 성분을 쓰는 게 있죠.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천연 성분이네요. 천연 그렇죠. 벤토나이트라는 천연 그 점토를 쓰긴 쓰는데 네. 화학적인 가공을 많이 거쳐서 아, 네. 완전 천연 재료라고 하진 않아요. 네. 뭐 무슨 씨앗류들이나 뭐 아니면 뭐 옥수수 모래나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천연이거든요. 거의. 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재료별로 보면 천연하고 벤토나이트로 보통 네.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응고형 모래를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고양이 본능에 맞는 네. 가장 가까운 모래가 네. 응고형 모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것들은 좀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 모래 느낌이 나는 벤토나이트 제형의 응고형 모래는 네. 그냥 모래처럼 느낀대요. 네. 흙처럼 또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면 본능적으로 가서 땅을 파고 자기가 하던 그냥 행동을 합니다.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약간의 어떤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네.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제 요로간이 막히거나 네. 오줌을 참는 걸로 인해서 신장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네네. 약간의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저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하나 네. 저는 응고형 모래가 냄새를 잡는 데는 최고라고 들었어요. 네. 겸사겸사. 근데 안 좋은 점은 또 이제 먼지 날림이 좀 많죠. 네. 사막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바닥에 막 쫙 공기 네. 중에 쫙. 오늘은 조금 이제 초반에 정리를 좀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응고형 모래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모래, 네. 응고형 외의 모래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응고형 모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본능에 네. 따로 가르칠 필요 없이 네. 고양이 본능에 가장 잘 충실한, 맞는, 네. 잘 맞아서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래라고 해요. 네. 근데 아까 시멘트라고 막 시멘트 같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먼지 날림이 거의 시멘트만 먹습니다. 아, 시멘트가 그렇게 많이 날려요? 네. 아, 그리고 예. 그 작용이 물이 닿으면 굳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모래가 코 같은데 점막 안에 들어가면 코 속에 물을 싹 빨아들여요. 아, 폐도 마찬가지고요. 벤토나이트도요? 펜토나이트 가요. 아, 예. 걔네들은 습성이 그런 거예요. 습성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루가 날리는 게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사람 건강이나 고양이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고양이가 쓰기는 좋아하는데 그게 네. 단순히 집안이 사막화라는 게 네. 집안에 막 모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먼지가 날려서 여기저기 날아가서 붙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우리 첫째가 좀 기침을 좀 자주 하는 건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죠. 예, 코가 좀 자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래도 고양이의 본능과 천성에는 가장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고양이가 네. 배변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다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네. 벤토나이트 모래가 아니라면 벤토나이트 모래로 바꿔보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아, 그리고 그 외에 흡수형 모래들을 보면은 네. 장점은 그나마 먼지가 덜 날리죠. 아, 그렇죠. 먼지가 거의 안 날린다라고 보는 제품들이 많은 게 흡수형 모래이긴 해요. 네, 주로 그냥
실리카겔이나 이제 펠릿을 많이 쓰시는데 네. 그 실리카겔은 좀 위험하다. 요즘에 성분이 이런.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입에 이렇게 코에 붙었다가 이제 혀를 내려매가지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네. 얘도 이제 물을 흡수하는 성격 있잖아요. 예. 코에 이렇게 들러붙을 때가 있어요. 실리카겔은. 네네. 작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혀를 이렇게 떼내려고 이렇게 날름날름하다 입에 들어가면 작아가지고 알갱이가 네네. 쏙 넘어가면은 뭐. 근데 걔가 또 물이 많은 곳에 가면 퍽퍽 터지듯이 약간 그런 반응이 일어나던데. 자기 무게인가 부피의 4배인가의 물을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보통 실리카겔 한 네. 알이. 네. 한 알 먹는 건 별 문제 없다고 하긴 하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실험을 했을 때 물을 받아놓은 그릇에다가 네. 실리카겔 던지면 네. 폭발하듯이 막 퍽퍽퍽 튀기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나중에 한번 해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좀 걱정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요즘 실리카겔이 블루 색깔로 변하는 게 또 위험하다. 아, 그거는 이제 이게 다 쓴 실리카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색깔 들어간 게 화학적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네. 아, 물론 실리카겔 자체가 좀 그렇지만 네. 그게 굉장히 맹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색깔 네. 달라지는 거. 네. 근데 고양이 모래는 그런 거는 안 쓰죠? 쓸걸요? 그 정말요? 파란색 알갱이 사이사이 박혀있던데 실리카겔들. 그럼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거네요. 당장 네. 눈에는 뭐 건강이 뭐 보이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실리카겔 모래를 안 써봐서 그런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 오줌을 쌌는지 알 수가 없을 맞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딱 이렇게 모래를 보다가 네. 파란색 부분이 뭐 주황색으로 바뀌었다. 제일 많은 게 그거거든요. 네. 파란색이 주황색으로 바뀌거나 주황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물이 닿으면. 네. 그 부분만 퍼내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응고형 모래처럼 이렇게 풀면은 어딘지 잘 몰라요? 아니, 모르죠. 아. 이건 뭐 그냥 정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단점 얘기 들어가죠. 네. 잘 흡수를 못해서 화장실 바닥에 쫙 퍼져 있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흡수형은 네. 보통 이렇게 보조를 많이 써요. 제일 바닥에 네. 패드를 까는 형태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물망이 있어서 네. 좀 알갱이가 커다란 어떤 흡수형 제재들 펠릿 같은 걸 깔아놓고 네. 위에서 다 흡수 못한 건 밑에 이제 패드에 쌓이는 거죠. 네. 네.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단점 얘기 나왔죠. 흡수를 잘 못해요. 네. 완전 흡수를 잘 못하고 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고양이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그나마 쌀 수 있는 눈 가리고 아웅 정도 네. 느낌인데요. 참다 싸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 이거를 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고양이들은 예. 잘 받아들이는 고양이는 문제가 없지만 안 받아들이는 고양이는 신장에 치명적으로 참아요, 오줌을. 그러니까 고양이도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격마다 네네네. 네. 정말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냥꾼 예. 기질을 가진 아이면 예. 참다 싸기 때문에 네.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말 위험한데요. 네, 무리하게 바꾸시면 네.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응고형 쓰시다가 흡수형으로 바꾸실 때는 네.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느는지 주는지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우는 듯한 괴로워하는 듯한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오줌 줄기도 오줌 주기도 보셔야 나오는지 돼요. 네, 맞아요. 뚝뚝뚝 나오는지. 오줌 양을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횟수라도 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네. 체크 안 하면 흡수형으로 바꾸다가 되게 큰일 나는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겠네요. 그런데 장점 얘기해야죠. 그래도 네. 먼지 문제가 적다 없죠. 예. 없다 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실리카겔 자체가 원래 공기 네. 중에만 둬도 습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역할로서 하기에 공기 중에 습기를 다 먹어서 네. 오줌을 흡수할 만한 정도의 습기를 먹을 공간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실리카겔은 요즘에 거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요즘엔 네. 펠릿이나 뭐 네. 두부모래나 뭐 홍화씨나 네. 뭐 옥수수나 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네, 네.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네.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만약에 저희 애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네. 나무 펠릿을 써보고 싶어요. 왜요? 나무 펠릿을 써서 오줌을 잔뜩 받은 다음에 네. 그걸 잘 말려서 날로 네. 땔감으로 써보고 싶어요. 왜요? 냄새나게? 왜요? 그냥 재활용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냄새가 쩔 것 같아요. 고양이 오줌 냄새 좀 있잖아요. 냄새가. 어떤 데서는 이제 똥을 연료로 태워 쓰기도 하지 않나요? 잘 그런 말려서.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네. 오줌을 말린다고 냄새가 없어지진 않는 게 고양이는 오줌을 싼 곳에 말라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상한 로망이 많아요. 네네. 저번에 똥으로 뭐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똥으로 같아요. 포도 키워가지고 그 예. 포도로 예. 와인,
그래서 고양이 와인이라고 내놓으면 어떨까? 네, 완전 불쾌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아니, 비료로 들어가지 누가 포도에다가 똥을 발랐대요? 그 느낌상. 네, 네, 근데 뭐 굉장히 또 고급 와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최고급 듭니다. 커피는 이제 고양이 똥 커피라고 있죠. 루아 커피인가요? 맞나요? 고양이 말고 네. 원숭이가 먹는 게 고양이가 먹는 거였어요? 네, 고양이가 먹는 커피 있어요. 어머머머. 근데 그거 너무 강제로 학대다. 먹인대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가로 거래가 되니까 네. 루아 커피 농장에 가면은 고양이들한테 밥을 안 주고 커피만 준대요. 커피콩만. 그리고 입에 벌리고 잡아 넣어요? 그 정도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진 않겠죠. 근데 묶어놓고 다른 걸 안 주면 그걸 먹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양이 커피를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소비를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거를 사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왠지 고양이를 좋아하시니까 고양이 커피를 한번 마셔보고 싶어 네. 라는 생각은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또 잡답니다. 네. 아무튼. 네. 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고양이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났었어요. 네. 예. 만약에 제가 고양이 와인을 생산한다면 저는 절대 고양이를 괴롭혀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싼 똥을 활 재활용해서 그렇죠. 네, 쓴다. 똥을 안 싼 애를 똥 싸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한번 그 고양이 모래에 대해서 화장실과 모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고양이는 사냥꾼 기질이 강하다. 네. 여러분의 고양이가 정말 야성적이고 야생적인 고양이라면 네. 그리고 벤토나이트 모래를 쓰신다면 네. 고양이가 화장실 실수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고양이 모래 종류에 대해서 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짧게 드릴 텐데 네. 이거를 뭐 잘 따라오실지 모르겠네요. 네. 응고형 모래는 네. 변 뭉치는 거는 잘 뭉칩니다. 네. 굿. 네. 먼지는 나쁩니다. 네. 쓰레기 처리하기 힘듭니다. 네. 고양이 선호도는 그렇지만은 일반 쓰레기에 넣을 수는 있잖아요. 타는 쓰레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벤토나이트 모래를 따로 얘기하면서 네. 상세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네. 고양이 선호도는 가장 좋습니다. 네. 악취 나는 거에도 좋습니다. 네. 흡수형은 변 뭉침 정도가 나쁘고 네. 먼지에는 좋고 쓰레기 처리는 중간 정도. 네. 고양이 선호도는 나쁩니다. 네. 그리고 악취는 중간 정도입니다. 네. 화장실에 버리는 모래, 네. 변 뭉침 정도는 나쁘고 네. 먼지는 중간 정도. 네. 쓰레기 처리는 정말 좋습니다. 화장실에 버리니까. 네. 고양이 선호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네. 악취는 아주 나쁩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아시는데요. 네. 어떤 걸 참조하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쓴 원고요. 아니, 이런 내용의 책도 쓰셨어요? 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오네요? 몰라요. 자, 궁금합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고양이 은어편에서 맛동산과 네. 감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맛동산 맞을 것 같네요. 먹고 감자 캐고 맛동산 먹고 감자 캐고. 네. 맛동산을 먹어요. 드세요. 네. 고양이 똥맛은 어떤지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맛동산에서 네. 그 응고형 모래를 탈탈 탄 다음 네. 그 잠퉁이님 마당에다가 심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도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잠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큼발랄 마녀 2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